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에 들어온 K리그 MLS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32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 4억 9,900만원, 약 5억 원이 이번 33회차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번 33회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축구 MLS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회차가 예상이 되고, 이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펼쳐지는 33회차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전용으로만 최종픽을 따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었지만, 아무래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가 들어오는 만큼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이번 축구 승무패 33회차에 들어온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10경기를 간략하게 프리뷰 형식으로 짚어드리고,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국내 배당이 나온 이후에 확정을 지어서 14경기 최종픽을 구매하는 대로 공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10경기 경기력 분석을 통해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번 33회차 최종픽을 갈무리 하심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3무 34.3배의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주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이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3무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3무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조합 9.9배, 10.1배도 최근에 적중이 됐기 때문에 3무 조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2무 조합, 특히나 노르웨이 축구까지 포함해서 12.8배가 적중이 됐었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3무 조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력 2무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다폴더 고배당 조합을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 프로토 주력 2배에서 3배 정배 조합도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취향껏 프로토를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양질의 조합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96,000원, 64,000원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가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도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드리기 때문에 프로토뿐만 아니라 축구 승무패에서도 양질의 압축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299원, 한 달에 8,990원 풋볼살롱에게 커피 한 잔 가격만 후원을 해주시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90.8배 고배당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양질의 프로토 조합 91.6배, 64.4배, 11.5배 등 다양한 조합픽을 공유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풋볼살롱의 조합픽 자료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까지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의 야구 승1패 그리고 농구 승5패 분석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토토부장 채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와 농구
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토토부장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야구와 농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33회차에 들어온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5번 경기로 들어온 인터 마이애미와 애틀 유나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인터마이의 단통 승리로 초안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마이 같은 경우에는 리틀 바르셀로나라고 불릴 정도로 과거에 FC 바르셀로나에서 활약을 했었던 전성기를 보냈었던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와 수아레즈 선수가 여전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이 두 선수가 여전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 선수가 올 시즌 리그 10골 9도움으로 MLS 공격 포인트 1등을 달리고 있고, 수아레즈 선수 역시 11골 5도움을 올려주면서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체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한 경기를 뛰면 그 다음 경기는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체력 안배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인터마이의 경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와 수아레즈 선수가 직전 밴쿠버 원정에서는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 경기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터마이의 압도적인 공격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터마이 같은 경우에는 리그 16경기에서 38골을 넣으면서 이 동부지구 최다 득점 1등을 달릴 정도로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그 10경기 7승 3무 무패 상승세를 타면서 이 동부리그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인터마이가 만약에 메시 선수와 수아레즈 선수가 나란히 출격이 된다면 무난하게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애틀 유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그 9경기에서 4무 5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6경기 3무 3패의 승리가 없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원정 기복이 상당히 심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고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애틀 유나가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MLS에서 현재 4번째로 낮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득점값이 24.12골인데 실제 득점은 16골이 그치면서 마이너스 7.12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득점력이 굉장히 좋지 못한 시즌을 보내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주포 공격수 야코마키스 선수가 최근에 리그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지면서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애틀 유나가 주포 공격수 야코마키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또다시 인터마이 원정에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재가 있는 것이 애틀 유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골키퍼 구잔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골문이 상당히 헐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인터마이 원정에서 주전 골키퍼까지 결정이 된다면 애틀 유나가 수비적으로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인터마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몽레알 대 DC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몽레알의 패배에 DC 유나이티드 사이드로 초안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7경기 3무 4패 승리가 없었습니다. 11경기로 치면은 1승 3무 7패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몽레알인데, 리그 14경기에서 31실점, 동부지구 최다 실점 1등을 달릴 정도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것이 바로 몽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8골로 현재 MLS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고, 이 제공권 역시 뒤에서 세 번째로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트피스 수비도 약점인 것이 바로 몽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공격도 잘 풀리지가 않는데, 주전 공격수 코카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백업 공격수 마르티네즈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까지 있는 몽레알이라는 점에서 이 몽레알의 수비 불안감까지 또다시 노출이 된다면 DC 유나이티드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D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3경기 1무 2패로 주춤하는 모습이 있지만 확실히 공격적인 지표 면에서는 몽레알보다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압도적인 제공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DC 유나이티드가 MLS에서 현재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높이의 강점이 있는 DC이고 DC의 최전방 공격수 과거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했었던 벤테케 선수가 MLS에서 압도적인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11골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순도 높은 골 결정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DC의 벤테케이기 때문에 이 제공권 면에서 약점이 있는 몽레알이 벤테케 선수를 앞세운 DC의 고공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C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원체 좋다 보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기대의 득점값이 9.82골로 MLS에서 압도적으로 기대 득점값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DC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대 득점이 9.82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 세트피스 득점은 5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쉽고 DC 같은 경우에도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1승 4무 2패 원정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에서 이 DC가 만약에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력 분석을 고려하면 최근에 몽레알의 하락세와 최다 실점 1등, 수비 불안감, 그리고 DC의 제공권 우위와 벤테케 선수의 한방, 그리고 세트피스 강력한 한방까지 고려한다면 그래도 DC 유나이티드가 경기력적으로는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초안픽으로 몽레알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뉴욕 레드 대 샬럿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초안픽으로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레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41.6% MLS에서 가장 낮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점유율에는 관심이 없는 뉴욕 레드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7골로 현재 MLS에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평균 점유율이 가장 낮으면서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뉴욕 레드라는 점에서 이 뉴욕 레드 같은 경우에는 MLS에서 전형적인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감행을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동부리그 최다 득점 공동 2등을 달릴 정도로 날카로운 역습 한방이 잘 통하고 있는 뉴욕 레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뉴욕 레드의 주포 공격수 모건 선수가 최근에 5경기 3골 1도움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주전 측면 공격수 스웨덴 국가대표로 유명한 포르스베리 선수 역시 MLS 뉴욕 레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리그 4골 3도움을 올려주면서 여전히 좋은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 면에서는 확실히 샬럿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뉴욕 레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리그 홈 성적이 5경기 3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뉴욕 레드가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제가 샬럿의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샬럿 같은 경우에도 평균 점유율이 45.7% 전체 4번째로 낮은 팀이기 때문에 샬럿이 오히려 점유율을 더 적게 가져가면서 뉴욕 레드가 역습, 강점인 역습을 칠 수 없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상성적으로 뉴욕 레드가 꽤나 답답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샬럿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리그 5경기 3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리그 5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이 바로 샬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샬럿 같은 경우에는 동부 최소 실점 공동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끈적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샬럿의 카을리나 골키퍼가 올 시즌 MLS에서 클린시트 무실
실점 경기 횟수가 7번으로 전체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카를리나 골키퍼가 버티고 있는 샬럿의 짠물 수비를 뉴욕 레드가 뚫어내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샬럿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이지만 동부리그에서 최소 득점 공동 2등, 15경기에서 14골, 경기당 평균 1골이 채 되지 않는 빈곤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력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샬럿의 짠물 수비를 고려한다면 무승부 이변을 바치면서 7번 경기의 초안픽은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필라 유니 대 토론토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필라의 승리 혹은 승패 투폴 초안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라 유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그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2경기에서는 1승 1무 패배가 없었는데 필라 유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MLS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세트피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부리그에서 최다 득점 공동 2등을 달릴 정도로 여전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승부 횟수가 6번으로 최다 무자비 공동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필라유니 같은 경우에는 무자비 성향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상하게 홈에서 성적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홈 성적이 지금 1승 1무 4패로 꼴찌 뉴잉 레벌과 함께 홈 성적이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필라유니이기 때문에 의외로 필라유니가 홈발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필라유니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가즈닥 선수와 카란자 선수가 여전히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필라유니의 공격력과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홈팀 필라유니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필라유니가 올 시즌 홈에서는 성적이 꼴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토론토에게도 은근히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필라유니가 무자비 성향이 있는 것에 비해서 토론토는 무승부를 캐지 않고 승패로 갈리는 빠꾸 없는 경기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토론토 역시 필라유니와 마찬가지로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데 필라유니보다 한 골이 적은 24골을 넣으면서 최다 득점 3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베르나르데스키 선수가 리그 6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최근에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베르나르데스키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선수가 직전 신시내티전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출전 여부를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출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베르나르데스키 선수가 정상 출전이 된다면 토론토도 충분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191cm의 장신 공격수인 오우수 선수가 종아리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우수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제공권 측면에서 상당히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토론토의 최대 약점은 원정 기복인데 원정에서 2승 1무 4패 최근에 원정 5경기 1승 4패 하락세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 약점을 보이는 토론토이고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4골이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필라유니를 상대로 만약에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게 된다면 토론토의 원정 기봉을 고려를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8번 경기는 필라의 단통 승리 혹은 승패 투폴로 초안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오스틴 대 포틀팀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오스틴의 승리 혹은 승패 투폴 초안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틴이라는 팀은 세트피스 실점이 딱 한 골로 최소 실점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이 바로 오스틴이고 리그 15경기에서 18실점, 서부지구 최소 실점 공동 3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스튜버라는 골키퍼가 올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최고의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스틴의 스튜버 골키퍼가 득점 차단 1등, 90분당 선방 횟수 1등, 선방 확률 78.8%로 전체 2등을 달리면서 이 오스틴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튜버 골키퍼가 버티고 있는 골문을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포틀 팀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격 쪽에서는 드리우시 선수가 리그 4경기 3골로 준수한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오스틴이라는 팀은 스튜버 골키퍼를 필두로 한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올 시즌 홈에서 5승 2무 1패, 서부지구 홈 성적 공동 1등을 달리면서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틀 팀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력이 화끈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다 득점 공동 2등, 리그 15경기에서 28골을 넣으면서 득점력은 최상위권인데 문제는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다 실점 2등, 15경기에서 30실점을 당하면서 경기당 평균 2실점을 당하고 있는 포틀 팀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꾸 없는 경기를 하는 것이 바로 포틀 팀버이고, 특히나 수비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전체 1등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준수한 오스틴이 충분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승패로 한번 갈라보는 이유는 이 포틀 팀버라는 팀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비가 약점이기는 해도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데, 플레이메이커 에반데르를 비롯해서 공격수 모라, 로드리게스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포틀 팀버가 자랑하는 공격진들의 한 방이 터져준다면 이 오스틴이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원정 성적이 포틀 팀버가 1승 2무 5패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홈 성적 1등을 달리고 있는 오스틴이 홈발을 받게 된다면 충분히 오스틴이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최근에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포틀 팀버가 오스틴 상대로 5경기에서 4승 1무 무패, 천정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포틀 팀버 특유의 화끈한 공격력과 천정 면모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포틀 팀버도 승산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9번 경기는 오스틴의 승리 혹은 승패로 초안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시카파이 대 올렌시티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초안픽으로는 아직 정하지 못했고 개인적으로는 4.5 대 5.5로 원정팀 올랜도 시티가 좀 더 유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시카고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리그 15경기에서 27실점, 동부지구 최다 실점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시카파이가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리그 8경기에서 3부 5패로 부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나 좋지 못한 시카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득점 대비해서 골 결정력이 5번째로 떨어지는 시카고 파이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랜도 시티 역시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대비 3번째로 골 결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팀 모두 MLS에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떨어지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부리그에서 득점이 2번째로 적은 것이 바로 시카고이고, 공격수 쿠이퍼스 선수가 10경기 1골로 저조한 득점력, 베테랑 공격수 샤키리 선수 역시 10경기 1골 보여주면서 시카고가 빈 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베테랑 공격수 샤키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인 사유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나오고 있고, 가뜩이나 수비가 불안한 시카고인데 오른쪽 측면 수비수 아리고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도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리그 4경기에서 2승 1무 1패, 시즌 초반 좋지 못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전에 성공을 했고, 올랜도 역시 15경기에서 14골, 동부지구 최소 득점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랜도 역시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올랜시티가 근소하게 유리한 것은 원정 성적이 오히려 홈 성적 1승 3무 4패보다 원정에서 3승 1무 2패로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랜도가 주포 공격수 던컨 맥과이어 선수가 어깨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올랜도가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맥과이어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올랜도가 근소하게 유리한 것은 최근에 시카고 파이어 상대로 5경기 4승 1무 무패 천정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4.5 대 5.5 정도로 원정팀 올랜도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랜도 시티 사이드로 한번 가보실 것을 초안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휴스다이 대 콜로레피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4.5 대 5.5로 원정팀 콜로레피 사이드로 초안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휴스다이 같은 경우에는 리그 14경기에서 13골, 서부 리그 최소 득점 1등을 달리면서 굉장히 빈곤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리그 14경기 15실점 당하면서 최소 실점 1등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휴스다이 같은 경우에는 공격보다는 수비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외인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휴스다이가 공격력은 빈곤해도 평균 점유율이 58.3%, MLS에서 전체 두 번째로 높은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것이 바로 휴스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리그 7경기에서 1승 2무 4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휴스다이가 최대 강점이 짠물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전 골키퍼 클라크 선수가 현재 코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클라크 골키퍼가 결정이 된다면 휴스다이 특유의 짠물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크 선수가 득점 차단 부분에서 MLS에서 전체 4번째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주전 골키퍼 클라크가 결정이 된다면 휴스다이가 수비력이 흔들리면서 콜로레피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휴스다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콜로레피 상대로 5경기 2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천정 면모가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콜로레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휴스다이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포 공격수 나바로 선수가 최근에 5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올 시즌 리그 9골이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콜로레피는 공격수 나바로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부지구에서 리그 15경기 27골을 넣으면서 득점 순위가 3위를 달리고 있는 콜로레피이기 때문에 확실히 휴스다이보다 공격력이 훨씬 뛰어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약점인 것은 콜로레피는 공격력이 뛰어난 대신에 수비력이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15경기에서 27실점 서부지구 최다 실점 공동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콜로레피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최다 득점 공동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트피스 한 방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휴스다이의 빈공과 주전 골키퍼 클라크 선수의 출전 여부 불투명을 근거로 해서 원정팀 콜로레피의 4.5 대 5.5 정도의 근소한 우세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스포켄자 대 벤쿠하이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원정팀 벤쿠하이의 5.5 정도의 근소 우세를 점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켄자 같은 경우에는 서부 순위가 꼴찌이지만 그래도 득점 순위는 7위를 달리면서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데 리그 14경기에서 26실점
최다 실점 공동 3등을 달리고 있는 스포켄자이고 올 시즌 14경기에서 클린시트, 무실점이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결장자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주전 미드필더 로드리게즈 선수가 경고 누적, 주전 미드필더 월터 선수와 토미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공백이 굉장히 큰 스포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리그 5연패 포함해서 8경기에서 2무 6패, 굉장히 하락세에 빠져있는 스포켄자이고 홈에서 1승 3무 3패, 홈 성적 최하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못한 스포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3무 3패 하락세에 빠져있는 밴쿠버 화이트캡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원정에서 3승 2무 2패, 서부지구 원정 4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올 시즌 밴쿠버가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리그 14경기에서 17실점으로 최소 실점 공동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스포켄자보다 훨씬 더 수비 조직력이 뛰어난 것이 바로 밴쿠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밴쿠버 역시 주포 공격수 화이트 선수가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핵심 2선 자원인 갈드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스포켄자의 최근에 리그 8경기 2무 6패 하락세와 중원 쪽 공백이 크다는 점, 홈 성적 꼴등에다가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점을 고려한다면 밴쿠 화이 쪽의 근소한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3번 경기는 LA 갤럭시 대 댈러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LA 갤럭시의 단통 승리로 초안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무승부가 무려 7번으로 최다 무자비 공동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변 픽으로 무승부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갤럭시가 홈 경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홈발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리그 15경기에서 27골, 득점 순위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가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아쉬운 것은 주전 측면 공격수 판트시 선수가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가 측면 공격력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9골로 현재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5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득점은 2.99골로 상당히 낮은데 기대 득점 대비해서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갤럭시 상대로 은근히 댈러스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댈러스에는 최전방에 190cm의 장신 공격수 페타르 무사 선수가 있고 이 무사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MLS에서 제공권이 3번째로 뛰어난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갤럭시 상대로 이 무사 선수의 높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갤럭시 승리 쪽으로 가보는 이유는 댈러스가 최근에 원정 성적이 2무 4패에 꼴등을 달리고 있고 확실히 원정 기복이 있다는 점, 리그 13경기에서 16골, 서부리그에서 득점이 2번째로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갤럭시의 홈발을 막아내기에는 댈러스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갤럭시의 단통 승리를 추천을 드리고 이변을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갤럭시가 올 시즌 무승부가 7번으로 최다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 댈러스가 은근히 세트피스 기대 득점 대비해서 골 결정력이 나쁘지 않고 190cm의 장신 공격수 페타르 무사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갤럭시가 올 시즌 MLS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경기는 이변픽으로는 무승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LAFC 대 미네유나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혹은 승패 미네유나 쪽 이변까지 꼭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F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5경기 4승 1패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LA 팀들이 홈발을 세게 받는 경향이 있고 올 시즌 LAFC 역시 리그 홈 경기 5승 2무 무패 서부 리그 홈 성적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부안가 선수가 리그 8골 5도움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공격수 보구시 선수 역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LAFC가 여전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미네유나와 함께 최다 득점 공동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세트피스까지 갖추고 있는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트피스 실점 역시 6골로 세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LAFC이기 때문에 미네유나 역시 세트피스 공격력이 7골로 굉장히 강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LAFC가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네소타와 LAFC가 나란히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역습이 강력한 팀이고 평균 점유율도 LAFC가 47.8%로 전체 19등, 미네유나 역시 45.1%로 전체 27등으로 양 팀이 상위권인 것에 비해서는 40%대의 점유율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은근히 낮게 가져가는 상승까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 팀의 최근 상승세와 경기력, 전술적인 상승이 비슷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미네유나 쪽 이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네유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리그 6경기에서 4승 2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최다 득점 공동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LAFC 못지않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네유나가 주전 미드필더 로빈 로드 선수가 리그 4골 8도움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공격수 올루와세이 선수 역시 8경기 5골, 특히나 미네소타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격수 정상빈 선수가 맹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 정상빈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 3골, 직전 콜로라도전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로빈 로드, 올루와세이, 정상빈을 앞세운 미네유나의 역습도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기 때문에 미네유나의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거에 프리미어리그 노리치 시티에서 전성기를 보냈었던 공격수 테무 푸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경기 무득점에 빠져있는 미네유나이기 때문에 이 푸키 선수의 부진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미네유나가 리그 13경기에서 17실점, 최소 실점 공동 2등을 달리고 있고 LAFC가 홈 성적이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미네유나는 원정에서 4승 1무 1패 서부리그 원정 성적 공동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미네유나가 충분히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원정에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 혹은 승패에 미네유나 쪽 이변픽을 꼭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9,900만원 이율된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에 들어온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10경기 경기력 분석과 초안픽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K리그 4경기 포함해서 내일 수요일 국내 배당이 나오면 국내 배당까지 확인을 해서 제가 최종픽을 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전용으로는 압축 조합픽을 올려드릴 예정이고 공통 최종픽 96,000원 혹은 64,000원 조합은 제가 전체 공개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풋볼살롱 커뮤니티 혹은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므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올려드린 메이저리그 사커 초안픽 경기력 분석을 통해서 초안픽을 갈무리를 하시고 내일 국내 배당이 포함된 최종픽까지 확인을 하셔서 나만의 최종픽을 만드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